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채용 또는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이제 취업이 되겠죠.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1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전형, 서류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류 전형을 준비를 하게 되면 지원서라는 걸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들 매우 호기롭게 이제 지원서를 한번 써봐야 되겠다. 자신감 넘치게. 그래서 책상 앞에 또는 컴퓨터 앞에 앉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서를 쓰려다 보면 너무나도 막연합니다. 지원서 양식, 백지를 한동안 쳐다보고 어떤 말을 써야 될지 이제 멍하게 앉아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이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원서를 쓰기 전에 몇 가지의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내가 어떤 회사에 지원하려는가입니다. 내가 지원하려는 회사가 먼저 확정이 돼야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겠지만 그래야지 그 회사의 사업이 어떤지, 그 회사의 비전이 어떤지 또는 그 회사의 조직 문화가 어떤지 이런 내용들 탐색을 하시고 그에 맞게 나의 취업 전략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 질문은 그 회사가 사전 확정이 되게 되면 그 회사에서 어떤 직무 분야에서 일할 것인지 또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직무 분야에서 일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요구가 되는 배경 지식 또는 기술적인 측면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과 관련해서 나는 또 어떤 항목들을 어필을 해야 되는지에 관한 전략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을 사전에 꼭 본인에게 던져보시고 그에 관한 대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또 중요하게 하셔야 되는 항목 중에 하나가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 보시는 겁니다. 블라인드 채용이 시행이 되면서 많은 기업과 기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가 요소 또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 중에 하나가 우리 지원 학생들의 과거의 일들입니다.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과거의 경험들을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 이 생각하게 되는 과거 경험의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저는 이제 영역 또는 또는 요소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직업 기초 능력 10가지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모든 것들 다 열어놓은 채로 과거 경험을 살펴보시는 게 아니고 특정한 영역에 관한 나의 과거 경험을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그게 총 10가지의 직업 기초 능력이 되겠고 지금 이제 화면에 소개가 되고 있지만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부터 해서 마지막 직업 윤리까지 총 10개의 요소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의사소통 능력 측면에서 나의 과거 경험 가운데 가장 뛰어날 만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해 줄 만한 경험 소재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이 경험 소재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이제 서류를 쓰실 때도 도움이 되고 특히 면접에서 경험 면접이라는 기법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면접에 답변을 하는 내용을 준비하실 때도 도움이 됩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의사소통 능력에 관한 경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작성 양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그 시츄에이션, 타스크, 액션, 리절트라고 하는 앞자를 따서 스타 프레임이라고 부르는데 번역을 하면 상황, 역할 또는 관계, 노력의 정도, 마지막에 결과 또는 교훈이라는 측면에서 나의 경험 소재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경험 소재들을 확인을 하시게 되면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것이 어떤 장면에 쓰이게 되는지를 이제 고민을 하시면서 준비를 하시게 되는데 그 내용들은 뒤쪽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서서 제가 그 지원서를 쓰시기 전에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원 회사를 확정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지원 회사를 확정을 하시고 나면 바로 이어져야 되는 준비 과정이 이 회사에 대한 분석입니다. 저희는 보통 이것을 기업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아마 많은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SK텔레콤의 기업 분석 사례인데요. 제가 SK텔레콤의 기업의 현황들을 오로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확인을 해서 정리를 쭉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회사의 사업 목표 그리고 이 목표를 추구하고 실현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회사의 비전, 사업 분야, 규모에 이르기까지 정리가 되어 있고요. 다음 내용을 보시면 요즘에 또 많은 회사들이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역할
또는 의무를 요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외에 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HR 제도, 채용 전형의 과정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 회사, 내가 꼭 가고 싶어하는 회사의 기업 분석 내용들이 확인이 되면 이 내용들이 지원서를 쓰실 때도 그렇고 면접에서 나의 답변 내용을 정리하실 때도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업 분석을 마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또는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과거의 경험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 지식이라든가 능력적인 측면이 이 회사에서 요구하는 전체적인 조직 문화 또는 인재상과 어떤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나의 강점들을 이제 어필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서류 전형부터 마지막 면접 전형까지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루에 수차례씩 반복해서 보셔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직무 설명서라는 것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이 시작이 되면서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특히 각 기업이나 기관에서 많은 학생들에게 사전에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하십시오 라는 차원에서 이제 직무 설명서라는 것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보이고 있는데 직무 설명서 보시기에 좀 머리가 아프실 겁니다.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요. 항목만 잠깐 살펴볼까요? 항목을 보시면 채용 분야, 분류 체계, 이 기관 또는 기업의 주요 사업 내용, 핵심 직무들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 보통 이 직무 설명서가 한 페이지로는 또 부족해서 두세 페이지까지 정리를 하는 기업이나 기관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요구되는 직업 기초 능력, 그리고 직무 수행 능력 측면에서 필요한 지식, 기술, 직무 수행 태도 등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보기가 귀찮아, 저것까지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 내용들을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있어서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뒤쪽에서 좀 더 이제 부분적으로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대학생 또는 고등학생도 일부 있겠지만 대학생들이 이제 들으실 텐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치르실 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보가 어떤 것일까요? 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제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데 해당 과목의 강의 교수님께서 시험 범위를 알려주시지 않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수행하신다.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학생들 취업을 준비하는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고 싶어하는 회사에서 어떠한 요소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일종의 시험 범위를 알려주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이 훨씬 수월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직무 설명서가요. 바로 시험 범위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예로 한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고 계시는 이 화면에 필요 지식, 필요 기술, 직무 수행 태도가 있고 거기에 하위 항목들, 세부 아이템들이 쭉 빼곡히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요, 여러분들이 내가 알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꼭 사전 점검을 해보십시오. 왜냐하면요, 이 내용들이 실제 서류를 쓰는데도 반영이 되고 또 면접에서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직무 면접이라는 것을 할 때도 중요한 평가 질문 또는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꼭 검토해서 내가 모르고 있으면 관련 전공 서적이라든가 관련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신감을 갖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무설명서는 NCS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루트를 통해서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내가 가고 싶어하는 회사가 확정이 돼 있으면 그 회사의 채용공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이 직무 기술서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채널을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지원서를 써볼 텐데요. 블라인드 채용을 따르고 있는 기업과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입사 지원서 양식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양식인데요. 이 양식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4가지 항목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인적사항, 교육사항, 자격사항, 경력 및 경험사항이 그 4가지고요. 그리고 여기 이 화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5번째 항목이 자기소개서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것을 줄여서 자소서라고 부르죠. 이 5가지 항목이 블라인드 채용의 서류의 주요한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인적사항은 이 화면에도 나와 있듯이
회사 입장에서는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사항 가볍게 본인의 정보들을 적으시면 되겠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은 교육사항, 자격사항, 경력 및 경험사항, 그리고 마지막 자기소개서, 이 네 가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교육사항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사항 한번 보세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전통적으로 알고 계시던 지원서 양식하고 뭔가 다르죠? 네, 이 부분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블라인드 채용의 개요하고도 연관이 되는데요. 어떤 부분이 가장 차이가 나나요? 네, 그동안의 전통적인 지원서에서는 교육상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세 가지 항목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출신 학교입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전공이고요. 세 번째, 마지막은 학점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반드시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 이 양식에 보면 어디에도 그 세 가지 항목을 적는 칸이 없죠. 네, 이걸 모두 다 블라인드 처리하고 그 세 가지 항목을 대체하는 요소가 바로 교과목입니다. 내가 수강한, 여러분들이 수강한 교과목의 이름과 그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교과목에서 내가 A+를 받았는지 아니면 B0를 받았는지 학점을 적으시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그 과목을 수강했으면 교과목명과 그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모든 교과목 이름과 내용을 적으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직무 관련성입니다. 내가 지원하려는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과목을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직무 관련성 있는 과목들을 정리를 해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무 관련성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냥 임의적으로 이 과목은 좀 적고 싶어, 그러면 이제 마음대로 적으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검토하실 수 있는 과정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 서류를 준비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직무 설명서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직무 설명서를 책상의 왼쪽에 놓으십시오. 또 두 번째 서류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강한 과목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 성적 증명서입니다. 네, 왼쪽에 직무 설명서, 오른쪽에 성적 증명서를 놓으시고요. 이제 과목들을 비교하시는 겁니다. 성적 증명서에 나열이 되어 있는 과목들 가운데서 직무 설명서에 있는 항목들을 배운 과목이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직무 설명서에 있는 필요 지식, 필요 기술, 직무수행 태도의 세부 항목들을 학습한 과목들이 있는지를 판단하셔서 학습을 했다, 그럼 그 과목을 적으실 수 있는 거고요. 학습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안타깝지만 아쉽지만 그 과목은 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사항은 이제 자격 사항입니다. 자격 사항은 소위 쉽게 말해서 자격증을 적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자격증을 기재를 하는 건데요. 제가 그동안 이제 그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는 과정에 관한 이제 프로젝트들 쭉 진행을 하면서 많은 학생들의 지원서를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원서에 어떤 자격증을 적었는지 쭉 이제 보게 되었는데, 제 경험상 가장 높은 순위로 적었던 자격증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운전면허증이었습니다. 네, 운전면허증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성인이 된 학생들이면 가지고 있어서 운전면허증을 가장 많은 빈도로 적어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컴퓨터 활용 능력에 관한 자격증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넓은 범위로 조금 해석을 하면 토익 점수, 어학 능력 점수라든가 또는 한국사 능력 점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냈는데, 사실 아쉽지만 이 세 가지 항목들은 직무 관련성이라는 키워드 측면에서는 그리 관련성이 높은 자격증들이 아니에요. 내가 지원하려는 분야에서 정말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격증인가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운전면허증, 뭐 컴퓨터 활용 능력에 관한 자격증은 사무행정 분야에서 일부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한국사 능력 시험 자격증, 한국어 능력 시험 자격증, 이 또한 필요한 직무 능력들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요소, 또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직무 관련성이 조금 낮다. 그래서 이 내용을 확인하실 때도 직무 설명서를 관점으로 해서 필요한 자격증이 무엇인가를 검토해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항목은 경력 및 경험사항입니다. 경력과 경험을 적으시는 건데요. 경력과 경험, 얼핏 들어보면 비슷한 의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지원서를 쓰는 장면에서는 이 두 가지 개념을 철저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경력과 경험의 큰 차이는요, 금전적인 보상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는가입니다. 금전적인 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다, 그러면 경력사항으로 적으실 수가 있고요. 금전적인 보상을 받지 않고 어떤 활동을 수행했다, 그럼 경험사항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경력사항에는 구체적인 직장 경력,
또는 아르바이트 경력, 인턴 경력이 포함이 됩니다. 나머지 봉사활동, 어학연수, 동아리 또는 수업에서의 과제활동 이런 부분들은 금전적 보상이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험 사례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학생들, 대부분의 학생들이 현재 지금 대학을 재학 중이시거나 아니면 최근에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요. 이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경력 요소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학을 다니는 동안 금전적인 보상, 소위 말해서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했던 경험을 한 학생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대부분 직무 관련성 있는 경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많은 학생들이 서류를 쓰는 장면에서 시간을 많이 들이고 또 부담도 그만큼 많이 느끼는 자소서, 자기소개서 항목인데요. 자기소개서 항목은 각 기업이나 기관마다 출제하는 질문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이 요소를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릴 이 항목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과거 경험입니다. 물론 우리 회사에 어떻게 지원을 하시게 됐습니까? 어떤 질문이죠? 네, 지원 동기가 되겠습니다. 또는 우리 회사에 입사하시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일을 수행해 나가시겠습니까? 입사 후 포부죠. 네.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 또한 많은 기업이나 기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이고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쭉 그것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관한 답변도 준비를 하셔야 되지만 이와 더불어서 과거 경험에 대한 나의 내용들을 스토리를 만들어보는 연습 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는 관점에서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 세 가지 질문이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기소개서의 질문 예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잠깐 보시면 질문의 왼쪽 상단에 제목이 붙어 있죠. 문제 해결 능력, 자기개발 능력, 대인관계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것이 뭘까요? 기억이 나십니까?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직업 기초 능력의 하위 영역들입니다. 자, 무슨 얘기일까요? 네, 과거 경험을 쓰시는데 그냥 뭐 내가 쓰고 싶은 과거 경험을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기업이나 기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 기초 능력의 세부 영역 그리고 그 영역에 관련된 과거 경험을 쓰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에 관한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어떤 경험 소재를 찾아야 되는가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네 가지 차원 측면에서 나의 경험 소재들을 비교 검토해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강점이 되는 과거 경험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경험의 동기인데요. 동기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두 가지 관점에서 보통 설명이 됩니다. 하나는 자발적 동기, 또 하나는 비자발적 동기입니다. 네, 당연히 자발적 동기를 찾아보셔야 되겠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많은 경험들 가운데 나의 자발성을 가지고 참여했던 경험이 무엇인지 이 내용을 먼저 찾아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려움의 내용인데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과거 경험을 통해서 그냥 완만하게 원활하게 경험을 수행했던 친구들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해결하기 어려웠던 경험, 난제, 난관 이런 것들에 부딪혔던 이런 학생들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면했던 문제 상황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문제가 정의가 돼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죠. 해결하는 관점에서의 노력의 정도입니다. 내가 다른 학생들과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차별화된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라는 차원으로 정리를 해보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은 이제 결과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내용들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서류 전형의 주요 항목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을 하면 우리는 네 가지 항목들을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교육사항이었습니다. 교과목의 이름과 내용을 적는다. 다만 이때 중요한 것은 직무 관련성 관점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 두 번째가 자격증, 자격사항이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직무 관련성 있는 자격 요소를 적는 것을 우선해야 합니다. 세 번째가 경력 및 경험사항이었습니다. 이 또한 직무 관련성이 키워드가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직무 관련성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직무 관련성 관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력사항 또는 경험사항을 검토해서 적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자기소개서였습니다. 자기소개서. 블라인드 채용에서의 자기소개서의 질문들은 과거의 전통적인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에 관한 질문들도 물론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나의 과거 경험에 관한 내용들을 기술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